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놀라셨죠? 오늘은 스튜디오에 겨울이하고 도치하고 함께 나와 봤습니다. 설 인사도 드릴 겸 오늘 또 뭐 눈이 많이 내려서 굉장히 좀 낭만적인 겨울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다들 행복하게 지내셨으리라고 믿고 겨울이 도치와 함께 어,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홍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눈이 많이 내렸어요. 많이 쌓였고 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설 연휴를 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집에 그냥 주로 있었고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요. 저희 부모님하고 형제들하고 이제 저희 자녀들하고는 그 2월 2일 날 일요일 날 점심때 따로 만나서 그 식사를 하기로 했고요. 저는 설 연휴 동안에 소리가 작은가요? 잘 들리죠? 괜찮나요? 네. 그 주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함익병 선생님 네 분하고 저녁 같이 했고 또 그젠가는 이제 며느리하고 큰아들이 와서 점심 같이 하고 또 그전에는 또 회사 그 직원하고 또 뭐 같이 걷고 뭐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저도 이제 좀 시니어가 봐요, 이제 나이가. 그래서 이제 뭐 후학들이나 연배가 좀 어린 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좀 모심을 받는 저보다 뭐 연만한 분들이 많으시긴 합니다마는 그런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 얘들은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해하는 분도 있는데 또 우리 겨울이 돋지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으셔 갖고 오늘 이제 저 혼자 오려고 했는데 얘들이 그냥 저를 따라가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사 올려야 되나요? 가서 보자. 이게 채팅창이 이게 왜 안 되지? 가서 이게 아닌가 보다. 음? 이게 이게 위아래로 왜 안 내려가지? 이건가요? 네. 아닌데 이것도? 이게 이 위아래로 스크롤이 이게 좀 해 보세요. 저건가? 아. 네. 아이고. 그래서 오늘 또 좀 야 이게 안 돼. 이거 왜 그러지? 여러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냐?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는 걸 좀 이게 돼? 어 네. 아이고 네 이거 뭐가 좀 어수선하네.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네. 그 설 연휴 때 구독자 한 분이 성함을 밝히진 않고 어 편지로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비온디로 보내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취지로 보내셨는데 좀 따끔한 지적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옛날에 제주에서 방송할 때 "겨울아 너 그러면 안 돼. 이리 와." 이거 말을 안 듣지. 예. 제가 좀 그 맨발이 노출이 돼 갖고 그건 좀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인제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비온 뒤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새로 오픈했잖아요. 거기 게시판에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인제 인사를 나눠야 되겠죠. 보자, 보자. 지금 아이고 이게 지금 뒤로 왜 또 안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나? 이상하다 이게. 네. 진달래 아르모니아 진달래 님이 "뒤통수를 만지면 통증이 있다. 뒷목도 아프다." 뭐 제일 흔한 긴장성이 근육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비욘디 영상 보면 나와 있지만은
통점을 찾아야 돼요. 근육이 꽉 뭉쳐서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부위가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다 보면 어느 한 군데가 유난히 아픈 데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손으로 꽉 눌러주면 그 엉긴 근육 그 뭉터기를 기계적인 안병을 통해서 풀어줘야 합니다. 풀어주면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고요. 손으로 눌러서도 안 풀리면 이제 병원에 가면은 주사기에다가 어 뭐 이런 그 약물을 넣어서 찔러 갖고 풀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뭐 그 후유증이 남는다라든지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더 윗부분의 질문이 이게 안 보이네. 이게 더 안 넘어가네. 네, 아르모니아, 사라영, 지은, 민지연 님 처음 뵙네요. 강윤정, 라이언 님, KK 님, 킹콩 킹, 김성순, 네, 에스텔 님이 40대 후반에 종합 비타민제 드셔야죠. 비타민 D 따로 드시고 오메가 3, 그다음에 유산균 제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제제. 요렇게 5가지 정도는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식품 가운데서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예, 영양제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로투스님, 김광숙, 해피여시님, 이상님, 스타리실버, 산너머, 잘 먹고 잘 자기님. 아니 근데 제가 요즘 하나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드리면 그 제가 나이가 드니까 야뇨증이 생기는 거예요. 밤에 한 두세 번 그 쭉 달아서 못 자고 화장실을 갑니다, 요일을 느껴서. 그래 갖고 이제 처음에는 좀 웬만하면 참다가 불편하니까 또 숙면을 못 취하니까 또 그다음에 좀 피곤하고 그래 갖고 제가 어 '약을 먹을까?' 그래서 예컨대 이제 남자들이 밤에 그런 경우는 대개는 전립선 계통에 전립선이 비대하면 방광이 예민해지니까요. 그래서 '전립선을 좀 작게 만들어 주는 그런 약을 먹을까?' 근데 저는 전립선 검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크게 부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있죠. 뇌에서 분비되는 그 소변을 농축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분비량이 적으면 소변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먹는 약도 있거든요. 그거를 할까 하다가, 집사람이 저한테 그 건기식인데 그러니까 후드에서 추출한 거잖아요. 멜라토닌하고 또 하나가 뭐더라? 멜라토닌하고 그 무슨 식물에서 추출한 뭐 두 가지 잠자는 데 도움이 되는 걸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었는데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밤새 안 깨고 잠을 잤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경험을 했던 그 야뇨증은 전립선의 문제도 아니고 이 항이뇨 호르몬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잠 자체를 깊게 못 잔 게 원인이 아니었나. 실제로 숙면에 도움을 주는 어 락 락티놀인가? 락티 뭐였는데 네. 뭐 그런 성분이에요. 그거를 이제 밤에 자기 1 시간 전에 먹었는데 이 지금 계속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야뇨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숙면을 유도하는 그 그런 그 식품 성분을 좀 드셔도 약이 아니니까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명자님, 김명자님이 "비타민 D 복용 후에 잠도 잘 잔다." 그런 논문이 있어요. 비타민 D가 쉽게 얘기하면 햇볕 대체제입니다. 하나님이 낮에 햇볕을 사람으로 하여금 쪼이게 하고 그러면 중간에 전달자 역할이 피부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이고 얘네가 면역부터 해 갖고 몸 전신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작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햇볕에 많이 노출이 못 되는 분이라면 그러면 비타민 D를 따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이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단유리 음영의 단일공 수술 네 진희 님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치가 이 주변부에 있으면은 수술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납니다. 저는 상당히 안쪽에 있었는데도 요즘은 의사분들의 실력이 워낙 좋아서 대응술을 하지 않고 순간경으로 잘합니다. 단일공이라는 게 하나만 뚫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만 뚫고. 네. 와우. 이석증 이런 조금만 힘내세요. 처음에 증세는 굉장히 그 발작적으로 나타나니까 힘들죠. 근데 기본 양성 질환이고 대개는 저절로 좋아지고 뭐 큰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락티움. 네 맞습니다. 푸른 보석님. 락티움이라는 그 성분. 그거하고 멜라토닌하고 두 개를 먹었는데 좋더라고요. 어머니가 교원병이다. 아유 글쎄요. 이게 교원병이라는 게 뭐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분들이 간접적으로 교원병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클라라 님이 "어머니가 넘어져서 손목골절이구나."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넘어질 때 손목을 짚는 게 나아요 그래도. 안 그러면 뭐 골반이나 척추나 뭐 머리나 목뼈나 거기 다치는 것보단 나으니까 뭐라도 짚어야 되니까 어 이 원래 인제 근데 손으로 딱 짚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하박 부위라 그러죠. 팔꿈치부터 손까지 넓은 부위로 땅에 닿게. 근데 뭐 그게 훈련이 안 된 분이라면 할 수 없죠. 근데 인제 손으로 딱 짚게 되면 여기 그 교과서에 있는 유명한 콜레 프랙처라고 잘 생기거든요. 뭐 정형외과에서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골절이니까 어느 병원에 가도 잘 치료 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손목골절이 생각보다는 좀 꽤 길게 뭐 깁스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안 넘어지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위점막하 종양은 암일 가능성이 있나요? 암일 가능성이 낮지요. 대개 점막에 있는 게 전형적인 위암이고 위점막하 종양은 양성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부 뭐 근육에서 생기는 그런 암도 있긴 합니다. 드무니까요. 양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직 검사는 해야 할 것 같고요. 김승희 님이 프로테오글리칸 먹고 고관절의 불편감이 많이 좋아졌다. 그게 저도 신기해요. 이게 무슨 아스피린 뭐 낙센 뭐 브루펜 이런 약이 아니고 푸드인데 뭐 연골의 최종 대사 산물 가운데 중요한 성분이잖아요. 근데 저도 저걸 먹고 있는데 제가 만성적으로 요통이 있고 디스크 수술 받은 지 뭐 30년 됐으니까요. 그리고 어깨도 제가 지금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불편한데 안 아파요. 그게 참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눈 주변이 파닥파닥 떨리는 거 곰취님 그거 MRI 안 해도 되고요. 양쪽 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할 필요 없고 카페인을 줄이고요.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 저절로 좋아진다는 얘기죠. 한영희 님 "췌장의 물혹, 물혹은 대개 암이 아닙니다. 양성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어 손정희 님이 "어머니가 두통이 있는데 경동맥이 두꺼워졌고 타이레놀 먹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경동맥은 그 연세에 안 두꺼워지면 이상하죠. 그거하고 두통은 아무 상관없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가벼운 긴장성 두통인 것 같아요. 편두통이 아니고 편두통은 굉장히 심한 거고 따로 약을 드셔야 하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두통약 타이레놀 뭐 충분합니다.
에스텔님 감사하고요. 엘사 님도 반갑고요. 타이레놀을 자주 복용하면 좋지 않다. 베제크 님. 괜찮습니다. 간이 각별히 뭐 간 경변이 있거나 이런 분들 아니라면 몇 달 몇 년 먹었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안전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슈퍼에서도 팔잖아요. 지니 님이 "간유리명 수술 이후에 제가 술을 막 먹느냐?"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와인 한 두세 잔, 소주도 반 병, 과음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옛날에는 "하루 두 잔까지는 건강에 좋다." 이랬는데 요즘은 논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술은 아예 안 먹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암에도 한 잔이든 두 잔이든 암도 이 술이 알코올이 일종의 발암 물질이고 가능하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케이. 봄꽃님 대상포진 맞아요. 하나 맞으십시오. 예. 다른 데 돈을 아끼시더라도 그거는 정말 값을 합니다. 형광만 님이 "아내가 68세 양쪽 팔꿈치 부분이 거무스레하게 변했다." 글쎄요. 지금 문장만으로 봐서는 네 일단은 요거 피부과 선생님이 듣기는 싫어합니다마는 뭔진 모르지만 피부에 염증이 생긴 거고 음 두 가지를 저는 추천하는 게 하나는 그냥 캄비선 발라 보세요. 제일 가벼운 스테로이드고 처방 없이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캄비선을 바르고 그다음에 보습제를 하루 종일 발라 줘야 돼요 열심히. 여기가 아주 건조한 부위니까요. 그래도 안 좋아지면 피부과 가야죠 뭐. 그죠? 음 서현 님이 50 대인데 밤에 잘 때만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고 낮엔 멀쩡하고. 글쎄요. 음 그거는 낮에는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의학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낮과 밤 가운데 통증이나 염증은요 밤에 원래 더 심해집니다. 낮에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몸에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억제하는 코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막 나와요. 웬만하면 낮에는 안 아픕니다. 인간이 생존에 유리하도록 몸이 그렇게 세팅이 된 건데 저녁 먹고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밤에 잠을 잘 때가 되면 이 코티솔 나오는 부신이나 이런 데가 24 시간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려져 있던 염증들이 밤에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제 코도 잘 붓고 기침도 더 심하고 선식도도 악화되고 모든 몸에 갖고 있는 그 어딘가에 고장 난 부분이 더 탈이 많이 나는 게 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 허리 쪽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하진 않은 거예요. 심하면 낮에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추천하냐면 진통소염제를 좀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낙센이라든지 에어탈이라든지 그런 거 좀 드세요, 소염작용이 있는. 음 신경초종이다. 이비인후과 가야죠. 이비인후과 가면 되는데요. 저것도 그냥 큰 문제 없으면 그냥 달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김미지 님이 맞아 저 기억나는데 분당 차병원 중환자실에 연휴 기간 동안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세례자매 언니가 굉장히 안 좋 요즘은 여러분 정말 의료 갈등 때문에 파업 때문에 지금 몸이 아프면 의사들도 갈 데가 없어요. 제가 하는 페이스북에도 보면 의사들도 자기 가족이 넘어졌다, 골절됐다, 어디 아니면 어디 터졌다 혈관이. 그래도 연락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고생해서
겨우겨우 자리 하나 얻어 갖고 '이게 정말 빨리 좋아져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아픈 사람들이나 불편을 겪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막상 지금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혈관이 터지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저도 아찔해요. 뭐 아니 자리가 없다는데 중환자실이나 뭐 응급실에 받아줄 수가 없다는데 뭐 이 일을 빨리 좋아져야 돼요. 싱글릭스가 좀 아프죠, 제시카 님. 음 네. 정성수 님 영양제는 저는 아침 밥 먹고 아주머니가 이런 종지에다 이렇게 가득 담아 주면 하도 먹다 보니까 뭐 물이 한 100cc만 있어도 한 20알 정도 다 삼키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저는 아침에 먹고 있습니다. 음 "감기가 8 일째 안 낫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몸의 근본적인 면역을 통해서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홍영희 님. 저라면 좀 양질의 종합 비타민제를 한 서너 알 매시브하게 많은 양을 먹겠어요. 그리고 순살코기, 소고기 안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이 그 항체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좀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음. 2달 된 손주를 보러 미국에 들어가는데 100 일의 예방 접종을 맞고 아니 성인이 맞아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음 그래요. 이희정 님. 네. 그러니까 그 화교뿐 아니라 그 재외 동포나 교포들 또는 뭐 공관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은 특례 입학 제도가 있고 제 의과대학 다닐 때도 일반 그 전형이 아니고 그런 외국 교포 대상으로 TO가 한 서너 명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요즘은 이게 뭐 또 자꾸 의대나 의사들 가운데 화교가 많고 특혜를 받고 이게 정치적인 음모로 또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를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너무 양쪽이 험악하게 싸우기 때문에 좀 그릇된 유언비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교와 의사 뭐 한간에 얘기되는 내용은 좀 과장된 거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코스모스님 네. 뭐 "남편보다 더 반갑다." 네 뭐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 만나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 케이크 알레스 님이 어 블랙 원두 커피. 예 저는 커피 참 좋아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스 커피를 마십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아티세의 그 아이스 커피 아메리카노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마시고 또 아침밥 먹고 또 한 잔 마시고 일단 기본 두 잔은 마시고 그 이후에 또 한 두세 잔 또 마시고 하루에 한 5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커피에 관해서는 뭐 한간에 보면 뭐 독소가 있다, 몸에 나쁘다 전혀 아니고요. 이 커피와 관련돼서는 하버드 연구진이 가장 많은 인정받고 있는 근거를 갖춘 그 자명한 논문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일관되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명은 물론 각종 질병에도.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오후 늦은 시간까지 마셔서 불면증을 유발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커피 두세 잔 편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음 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님. 네. 맞습니다. 거기 아티세. 이상하게 이게 입이 이게 길들여지더라고요. 이 커피 맛이 다 다르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저쪽 스타벅스도 있고 또 커피 빈 것도 있고 그런데 저 입맛에는 아티세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와 닿아요. 특히 이제 첫 모금 굉장히 얼음이 제일 안 녹아 있을 때니까 농도가 제일 진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이 뇌에서 그냥 엔돌핀이 막 나오는 것 같고 예 도움이 됩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윤희 님 "집사람은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뭐 최근에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조사 사국에 세무조사도 나오고 지금도 뭐 여기저기 뭐 헐뜯고 괴롭히는 업체들이 많지만 잘 극복을 하고 있고 음 그래 갖고 예고를 하나 해 드리면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내일 모레인가? 모레 글피인가? 밤 10 시에 우리 김희진 가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신청곡 라이브로 노래하시잖아요. 그때 저하고 집사람하고 또 이웃에 있는 우리 함익병 강미영 사모님하고 4 명이 박수부대로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갖고 같이 수다도 같이 떨고 노래 끝나면 박수도 쳐 드리고 월요일 날 밤 10 시에 오시면 저희 집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그래요. 네. 에스텔 님의 림프 부종 얘기하시나 봐요. 근데 이거는 그 좀 믿을 만한 저희 비욘디도 있어요. 림프 순환을 돕는 문지르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튼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 림프 순환도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븐일레븐의 커피가 좋다는 건가요? 저도 한번 마셔 봐야겠네. 120 엔밖에 안 해요? 한번 먹어 봐야겠네요. 음. 김미지 님은 밤에 잠을 방해하는구나. 저는 그냥 둔해서 그런지 커피 그렇게 마셔도 잠은 잘 잡니다. 그림 엽서님 칭찬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푸른 보석님 말씀대로 커피에 대한 찬사 가운데 "영혼을 맑히는 향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공감합니다. 아무튼 아이스 아메리카노 참 머신 커피긴 합니다만 특유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한 잔 또 마시고 싶네. 아이고 참. 트리거 님이 "편도 결석으로 절제술 하고 싶다." 네. 요즘은 옛날에는 편도 절제술이나 뭐 이 안쪽으로 뗄 때 출혈 많고 많이 뭐 환자가 힘들어했는데 요즘은요. 이비인후과적인 수술 기법이나 마취 기술, 지혈 기술이 너무 좋아서 옛날처럼 고생하지 않습니다. 전신 마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불편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묘명 님이 딥시크 오늘 주제인데요. 이거 주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래요? 95 년생 베이징 사범대 중국 여학생이 개발했다고요? 제가 아는 거랑 다른데. 85 년생이라면서요. 어 남자던데. 네. 어쨌거나 대단한 겁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박선희 님이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이분도 손을 다쳐 봉합해야 되는데 응급실 6 군데를 돌아다니며 겨우 했대잖아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근데 이제 봉합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혈만 해 놓고 이 꿰매는 것 자체는 그다음 날 성형외과 같은 데 외래에서 꿰매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6 군데나 돌아다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네. 확확 님. 유방암 초기는요. 많은 경우 완치가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골드 님이 아침에 목걸림 증상 때문에 캑캑. 그거는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이제 그걸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무슨 표현을 했는데 영어 표현이 있어요. 이게요. 많은 경우 정서적인 겁니다. 이게 신경이 예민하면 뭐가 걸린 것 같고 킥킥거리고 이렇습니다. 그 주부들에게 아주 흔하고요. 신경이 예민한 분들은 여기에 계속 막 걸린 것 같고 이거를 해소하려고 뭐 뭘 마시거나 킥킥 기침을 하거나 그래도 걸린 것 같고 이건요 심할 때는 항불안제를 먹는데요.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무슨 뭐 음악을 들으시든지 뭐 공연을 감상하든지 뭐 아니면 그런 말로 좀 덕질을 하시든지 뭐 이러면 좋아지고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명자님, 스틸록스 예 먹어도 돼요. 물론 끊으면 제일 좋지만 내가 많이 괴로운데 한 몇 달 그냥 먹고 푹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네. 음. 세븐일레븐 커피가 그렇게 맛있나? 저 한번 먹어 봐야겠네. 네. 영양제 드셔야죠. 네 박선희 님. 다음날 봉합해도 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지혈만 해 놓고. 음 소변색이 콜라색 나오면은 그건 병원에 가야죠 일단. 혈뇨잖아요 일종의. 뭐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아주 안 좋은 건 뭐 방광이나 뭐 콩팥에 암이 있는 경우인데 대부분은 뭐 결석, 돌이죠 돌. 네. 상관경 님이 의대 가는 것에 대한 의사 전망.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딥시크라는 게 뭐 지각 변동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어쨌거나 뭐 중국의 85 년생 공학도 한 분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알려진 뭐 챗GPT 정도의 성능 뭐 예를 들면 뭐 수학 문제를 푼다라든지 코딩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성능을 거뜬히 발휘하는데 놀랍게도 비용이 엄청나게 적게 들었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엄청나게 비싼 고성능 칩이 아니고 뭐 옛날 구식 칩으로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어 이거를 뭐 만들어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 갖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금 전 세계 최대 기업이에요. 기업의 규모는 매출액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으로 판단하잖아요. 마켓 캡 이래 갖고요. 이게 이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이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인데 인공지능이 뜨면서 아무튼 그 가죽 잠바 입은 젠슨 황이가 그 사람 좀 요새 너무 거들먹거리는 것 같아. 어쨌거나 우리 삼성을 너무 미워하고 말이죠. 좀 아무튼 저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거나 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회사의 주가가 하루 만에 뭐 20% 가까이 폭락을 한 거야. 근데 그 액수가 얼마냐? 800억 달러가 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근데 엔비디아뿐 아니라 다른 인공지능과 관련된 미국의 그 IT 테크 기업이죠. 여기가 동반 폭락을 다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 수 아래로 봤던 중국이 엄청난 걸 내놓으니까 미국의 그 쟁쟁한 기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조 달러가 빠졌다. 1조 달러가. 1조 달러. 와. 여러분 1조면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1,400조 예요. 조라는 게 억이 10,000개 있어야 조잖아요. 억이 10,000개 하고도 또 1,400개가 하루 만에 날아간 거예요, 이 기업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이 한 600조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 배가 우리나라가 2년 동안 나라 살림하고 국방비, 교육비 뭐 지자체 뭐 도와주고 뭐 댐 건설하고 뭐 이런 거.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여기에 이제 뭐 그 과장이 들어가 있고 중국이 뭔가 좀 믿을 수 없는 구석이 아직도 있고 비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체가 딱 나왔잖아요. 뭐 엔비디아의 뭐 그런 칩을 중국에 수출을 다 막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도 이거 똑같은 걸 해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순간 우리나라 현실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아우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영 비실비실. 근데 머리 좋은 애들은 다 의대로 온단 말이에요. 한 친구들이. 그래 갖고 전에 비욘드 이 시간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부산에 과학영재고 있잖아요. 이 뭐 우리나라 최고 아닙니까? 서울과학고와 더불어. 여기 최고 뛰어난 수재가 졸업하고 의사 안 하고 처음엔 그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과를 가서 거기서도 뭐 최우등 졸업을 했는데 아니 거기서 계속 연구를 안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의대로 편입을 하고 거기서 의사 면허를 딴 다음에 나이 한 30대 중반 다 돼 갖고 강남에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의시됐던 뭐 우리가 옛날에 한때 잘 나갈 때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발 마사지 해 주고 그때는 중국이 못 살던 때니까요. 한 수 아래로 좀 깔보던 그런 중국이 지금 초강대국이 됐고 더군다나 과학기술 발전이 특히 기초과학은 정말 대단하고 걔네들은 의대가 그렇게 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돈을 또 잘 못 벌고 사회적인 대접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근데 그런 그 컴퓨터 공학과 수학을 전공한 그 40대 뭐 85 년생이면 뭐 지금 몇 살이에요? 뭐 딱 40 이네. 40 밖에 안 된 젊은 과학자가 야 이렇게 센세이셔널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잘났다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1,000조 원이나 1,200 조인가 뭐 1,000조 원 이상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거예요. 와 진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진짜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큰일이에요 진짜. 젠슨 왕을 저는 뭐 아까 좀 미워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대만계 미국인이니까 트스미라 그러죠. TSMC 대만 기업하고 뭐 이렇게 삼성을 별로 안 좋아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뭉개졌잖아요. 위탁 생산하는 그 뭐라 그러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젠슨 왕도 그렇고 미국의 IT 기업의 CEO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실제로 그 기술을 너무 잘 알고 숲을 조망하고 통찰을 갖고 미래를 전망하는 최고의 엘리트가 한 분야에서 보상을 받고 성과를 내니까 천문학적인 돈들이 다 몰리고 그래서 회사가 더 커지고 자기도 부자가 되고 누리고 이게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죠. 중국은 또 중국대로 기술 부국 강병을 외치면서 정부 차원에서 기술자를 우대하고 똑똑한 애들이 먼 미래를 보고 과학기술에 투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저명한 그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반도체가 왜 이렇게 헤매냐? 이게 굉장히 관료화돼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지금 막 떠도는 얘기가 삼성의 그
반도체나 뭐 이쪽의 임원들이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 두고 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본사에서 뭐 지금 이제 뭐 미전실 이런 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거 비슷한 아 뭐 회장 직속의 뭐 재무통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전화를 한대요.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리고 늦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뭐 일개 부장이 전화할 수도 있지만 뭐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는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최고 사령실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뭘 이것저것 뭐 보고서를 내놔라 설명을 하라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난감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용어부터 이게 모르니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이해할 정도로 보고서를 만들라. 아니 전 세계 IT 첨단 기업 가운데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1분 1 초를 다퉈가면서 기술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재무회계 담당하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최종 의사 결정권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아무튼 걱정이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은 물론 이제 그 한계가 많이 있긴 해요. 저는 인공지능도 좀 과장은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겨울 좀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돌려야겠다. 아유 제가 여러분 제가 아주 아끼는 겨울이라녉니다. 겨울아 우리 시청자 형님 누나한테 너의 예쁜 얼굴을 보여 드려라. 음. 이게 이제 그 데이터를 많이 쌓아 갖고 뭐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범용 지식의 추론. 근데 의학이라는 게 피검사 결과하고 뭐 단편적인 거 예를 들면 영상의학 아니면 유전자 검사 아니면 무슨 뭐 병리 검사 현미경으로 찍은 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건 앞으로 인공지능이 그 영상의학과나 뭐 아니면 병리과 의사보다도 실력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피 검사 뭐 영상의학, 유전자 검사 뭐 쫙 본인이 느끼는 증세, 과거의 병력, 히스토리죠. 이런 거 이렇게 쭉 프로파일을 환자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쿡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기계가 이른바 이제 딥러닝이라고 뭐 어떻게 해 갖고 추론을 한다 이건데 아이고 지금 뭐 IBM이 왓슨인가 뭐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그럼 뭘 의미하냐면 간단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기자할 때도 90 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셀레라 지노믹스 뭐 이런 큰 바이오 벤처들이 뭐라도 할 것처럼 이제 휴먼 지노움 프로젝트로 인간 유전자 30억 상을 다 밝혀내면 난치병을 해결하고 뭐 어떻게 된다고 난리 떡을 치고 미국의 뉴욕 타임스나 뭐 이런 언론도 뭐 엄청나게 기사를 실어댔는데 아니 지금 30 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은 성과가 안 나온다. 인공지능도 과연 인간 본연의 그 창의적인 추론 이게 가능한가?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개하고 고양이를 뭐 얼마나 봤냐고요. 태어나서 뭐 사람이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를 많이 봐야 뭐 한 10,000마리 봤을까요?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은 뭐
몇백만 장 또는 뭐 몇천만 장 사진을 넣어서 뭘 추론을 한다 이건데 우리 인간은 그런 거 안 하고도 개, 고양이 딱 구별하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그 뭐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뭐 강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어드밴스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대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거 좀 과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어쨌거나 근데 이게 지금 왜 또 안 되냐 이게. 아이 아 이게 된다. 하우스루이 님이 "삼성의 관료와도 문제지만 정치권이 문제다." 그러게요. 정치권은 당연히 문제죠, 제 말이. 지금 뭐 반도체 육성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아무튼 기업을 싫어해요. 미워하고 물론 옛날에 부의 정통성이 의심되던 시절에는 비판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뭐 2 대, 3 대, 4 대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데 옛날 모델로 "자본의 수탈이다." 뭐 이렇게 아니 기업이 잘 돼야 뭐 일자리도 있고 세금도 내고 뭐 하는데 삼성이 좀 고생한 것도 있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왜 잘 나가냐 이거죠. 거기 지금 사상 최대 흑자잖아요. 이거를 꼭 정부나 사회 제도 탓만으로 돌릴 일은 아니고 기업 자체의 문제도 있는 거다. 네. 박선희 님 감사합니다. 음. 아. 아이언맨 2에 일론 머스크가 카메오로 나오나요? 아무튼 일론 머스크 그 사람 아무튼 괴짜인데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죠. 세계 최고의 혁신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한 세기에 한 명 꼽을 만한 그런 창의적인 혁신가니까. 인간적으로 결함이 있고 괴짜고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사람 덕분에 수억 명의 인류가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면 뭐 우주선이나 뭐 전기차뿐 아니고 뭐 집도 막 만들어서 팔잖아요, 아주 싸게. 그래요. 시멘트 수술은요, 상리님, 척추 압박 골절 때 이미 수십 년 동안 쓰여온 아주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 그래요. 묘목님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라이센스 의사 면허다."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 일단은 그 지금까지는 자생적 질서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스스로 만들어진 형성된 질서가 대한민국 특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의사가 약간 지대 추구처럼 연어 독점으로 부를 창출한다. 뭐 약간 그런 면도 있죠. 단점은 있지만 그런 단점을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 큰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누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가가 낮으니까. 대신 의사가 일을 더 생산성 있게 해서 선진국 어떤 나라 의사보다 근로 시간도 느리고 또 뭐 선진국 의사가 1 시간에 할 걸 대한민국에서는 뭐 5분 안에 해내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 갖고 낮은 수가와 관련된 부분을 진료비 총액으로 보전을 한 거죠, 자신의 수입으로. 의사는 그래서 수가는 낮지만 의사 수가 좀 통제되면서 진료비 총액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나름 만족을 했다. 물론 그 와중에 필수 진료가 계속 뭐 망해 가고 그러긴 합니다만. 국민은 국민대로 선진국보다 어 빠르게 유럽처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또 미국처럼 너무 비싸지 않게
손쉽게 의사를 만나서 빨리빨리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정부는 정부대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 세금의 상당 부분이 의료비 지출로 쓰이는데, 우리는 건강보험 틀 안에서 따로 국세를 쓰지 않으면서도 버티는, 그러니까 세수를 아끼는, 다 만족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왔는데, 이게 이번 정부의 그 의료 개혁 그러면서 이제 뭐 의사 수를 강제로 확 늘리는 바람에 어 망가졌다. 그래서 지난 뭐 한 1년 동안에 정부가 추가로 3조 원 이상을 썼대요. 그 빅 파이브 무너지고 뭐 하니까 거기 손해를 채워 넣어 주려고요. 그러니까 그 3조를 필수 진료 의사 살리는 데 썼더라면 그럼 모두가 해피한데, 모두가 해피한데, 지금 참 걱정입니다. 네. 박현지 님, 요 잠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고, 이 경우는 일단은 무조건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개는 가벼운 경우에요. 예컨대 뭐 생리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생활을 너무 과격하게 할 때 점막이 살짝 상처가 나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돌 뭐 이런 건데, 대개는 종양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고, 잠열 상태로 찾게 되면 작을 때니까, 그러면 완치가 가능하니까요. 방광암이든 콩팥암이든 일찍 검진을 해야 합니다. 망막에 물이 찼다. 영양제 때문에 물이 차지는 않습니다. 당뇨가 없는데 물이 찼다. 좀 예외적인 경우네요. 망막 부종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일단은 급성으로 염증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먹는 건 다 끊는 게, 혹시 먹고 있는 영양제 가운데 뭐 불순한 성분이 들어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끊어 보는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네. 핵바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애들이 똑똑하거든요. 근데 얘들이 입시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의대 가서 시달리고, 면허 따고 나면 애들이 파김치가 돼요. 그래 갖고 이제 진이 다 빠져 갖고 뭘 더 하려는 의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빨리 안정해서 개업하든지 뭐 공직 의사가 되든지 뭐 편하게 돈 벌자, 이렇게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그런 아이들이 공대나 뭐 자연대에서 좀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음 그래서 이제 의료 체계 정상화는 사실은 지금 뭐 정치가 엉망이 돼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아픈 사람만 괴로운 거야. 아픈 사람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잘 모르지만 막상 어디 응급 상황이 되면 죽을 맛이에요 지금. 저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뭐 누가 이제 또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지금 2,000명 증원 이거는 아마 대폭 수정이 될 겁니다. 네. 그게 되리라고 보고요. 음. 네. 난타님 주장에 동의하고요. 음. 네. 박선희 님도 일리가 있고요. 예, 여러분들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들이 다 타당한 얘기입니다. 네. 수연 님은 6 개월간 7천 5조 원을 썼다고요? 그런가? 그 정도로 많이 썼구나. 아이고 참. 실손보험은 실손보험대로 뭐 10조 원 넘게 쓰고, 또 기존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근데 그것도 안 돼 갖고 저 돈은 또 어디서 또 충원을 하나 아무튼 정말 걱정이네요. 음. 부자님이 당뇨 환자 임플란트 시술로 몰핀이 안 된다고요? 몰핀은 마약인데 마약으로도 듣지 않은 통증이면 굉장히 심한 통증인데요. 그때는 이제 신경 차단술 뭐 이런 거 시술을 해야 돼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아무쪼록 완치 빕니다. 임플란트를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당뇨 환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리님이 "나라가 반토막이 났다."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난 데다가 각각의 반토막 안에서도 또 반토막씩 나요. 이쪽 보수 쪽은 이제 왕당파하고 또 공화파 뭐 약간 좀 개혁하자는 쪽, 대통령을 옹립하자는 왕당파 뭐 이렇게 둘로 나뉘고 여기도 이제 현재 이재명 쪽 파하고 또 옛날 민주당 파하고 또 이렇게 싸우고 있고 참 우리나라 뭐 사색 당쟁도 아니고 아무튼 그러나 제 얘기는 아무튼 좀 더 젊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그런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해야 한다. 물러날 사람들은 그냥 다 물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남댕송도 공대 나와서 사업가로 성공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족저 근막염 미셸님 그 수건 집어 올리는 거 발가락으로 그게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되고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 되고요. 또 주사도 맞아야 하고 어 시간을 좀 가져야 되죠. 저런 그 정형외과적인 통증은요. 이렇게 빨리 낫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근육과 인대와 뭐 그게 뭐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몇 달 간다는 얘기죠. 몇 년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잘 안 보이네. 네. 잠시 머무는 세상 1.5 센치 결절이라고요. 이게 뭐죠? 병명이 뭐라고 나왔대? 좀 어떻게 해서 좀 올려 봐야겠다. 이게 이 사람아 이게 가려 갖고 안 보여 이 칠판이. 아 보자. 이게 뭐라고요? 국예님은 신장암 로봇 수술을 잘하는데 아이고 음 그거 아무튼 비뇨의학과죠 뭐. 비뇨의학과인데 로봇으로 해도 되고 복강경으로 해도 되고요. 너무 기다리는 건 안 됩니다. 어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누구지? 그 정한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수술 참 잘하는 분인데 평택에 어디 내려가셨어요. 아무튼 빨리 해야 돼요, 그 수술을. 비욘드에 쳐 보시면 빨리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틸록스를 몇 년째 먹고 있다." 좀 끊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뭐 집사람은 10 년도 넘는데요, 지금 먹고 있는 지. 필요할 땐 드셔야죠 뭐. 잠시 머무는 세상님은 폐결절이구나. 어 저는 간유리 음영이고 지금 님은 이제 하양 결절이고 완전히 다른 경우예요. 결절은 간유리 음영보다도 암일 확률이 굉장히 낮으나 만일 암이면 예후가 간유리형보다는 좀 안 좋은 걸로 돼 있고 다만 1.5 센티니까 아직 많이 큰 건 아니거든요. 음 저라면 좀 경험이 많은 호흡기 내과나 영상의학과에 이 혹의 양상이 내버려 둬도 되는 혹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기나 모양이나.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직경 3 센티미터까지 결절이 폐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암일 확률은 8% 정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10배 이상 양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윤희 님이 체외 충격파 치료를 권유해 주시네요. 네. 오늘 딥시크 상관경 님.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음 그러게 나 이거 왜 이러냐. 네. 예 강아지들이 아주 순하죠. 네 정형외과는 경희대가 서울대나 세브란스 못지않게 좋을걸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한 30-40년 전부터 거기에 맨파워가 뭐 어깨, 무릎, 팔꿈치, 어 허리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경희대병원 가는 거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클라라 님. 음. 그러게 화교 얘기는 아무튼 그거는 좀 지나친 음모론이에요. 네. 아르모니아 님이 질문을 하신 게 있나요? 어디 있죠? 네 김주희 님 감사하고요. 줄리 님도 오셨네. 김줄리 님. 음. 아르모니아 님 질문 좀 찾아서 여기 띄워 주세요. 아 수연 님이 "손흥민도 경희대 정형외과에서 수술 받았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외국인은 서울대 의대 실력이 부족해도 입학이 잘 된다." 이게 그 뽑는 과정이 따로 있다니까요. 외국인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뭐 외교관이나 아니면 기업의 해외 주재원으로 오래 근무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자녀들은 특례 입학이 좀 있긴 해요. 소수긴 합니다만. 울산대병원이면 좋은 병원이죠. 궁예님 거기서 하세요. 딴데 뭐 더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음. 코끼리 코딱지 님이 "지유야 닌텐고 그만하고 자라." 게임인가 보죠? 네. 네 저는 제주도민입니다. "류마티즘 장기 치료 중에 녹내장이 생겼다." 그러니까.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데 쓰는 약들이 부작용 가운데 녹내장이 올 수 있고 녹내장은 뭐 워낙 그 센트럴 안과 최재환 선생 우리 비욘디 많이 나오셨잖아요. 센트럴 안과가 녹내장 전문 병원입니다. 음 네 박선희 님. 근데 이제 제가 정치 의견은 얘기를 안 할래요. 네 뭐 하면은 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은 아니 제가 어제 그 우리 저 함 선생님 사모님하고 얘기하는데 함 선생님 때문에 본인이 왕따 당한대잖아요. 이 동네 원래 친하게 지냈던 그 중년 부인들 모임에서 좀 구박을 받는데요. "왜 그 사람을 지지 않느냐." 뭐 이래 갖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뭐 정치는 정치고 뭐 의견 다른 건 다른 거지 지난 몇십 년 이렇게 다 친하게 지내왔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헤어지고 뭐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여러분께 뭐 얘기는 하고 싶지 않네요. 네 별처럼 님.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흉내는 안 좋은 거긴 한데 그걸 줄여야 되는데. 김줄리 님. 나치와 히틀러는 우라고 봐야죠. 예 우죠. 왜냐하면 히틀러가 볼셰비키 저 러시아 공산주의자를 어마어마하게 싫어했거든요. 히틀러는 아주 좀 극우라고 보면 되고 저 무솔리니 파시스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극우든 극좌든 똑같이 나쁘다는 얘기죠. 공화제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전체주의를 강요하는 거고 자유를 박탈하고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전쟁터로 밀어넣고 개인 우상을 숭배하고 레닌이나 히틀러나 똑같이 나쁜 놈입니다. NMN이 암세포도 잘한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것도 푸드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암에 안 좋다도 나올 수는 있지만 메커니즘상 노화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뭐 딴 걸 떠나서 케미칼이 아니고 푸드니까 푸드 안에 있는 성분이 우리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음식 성분인데 얘네가 뭐 이런 기전으로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이 먹다 보니 자료가 많이 나오고 일부에서는 뭐 어떤 암이 좀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런데 그거가 걱정을 해야 될 수준은 전혀 아니다. NMN은 지금 아무튼 가장 핫한 성분이에요. 고관절 비구순 파열. 거기도 명의들이 많죠. 일단은 분당에 있던 구 분당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 있던 그분이 근데 개업을 했더라고요 요새. 어느 병원으로 갔대더라. 분당 서울대병원에 근데 요새 아무튼 대학 교수님들이요. 개업들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서 월급도 안 오르고 레지던트들도 다 나가고 제자들도 예전처럼 스승을 따르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환자들도 그냥 뭐 조금만 잘못되면 소송한다고 난리고 예전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뭐 누렸다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어떤 뭐 그 권위, 어떤 즐거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퇴색이 되니까 그냥 '돈 벌고 개업하자.' 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탈모약과 음주 상관없습니다. 성섭님. 이소플라본 드시는 거 도움 됩니다. 윤희님. 네. 서울 성모도 괜찮습니다. 클라라님. 손떨림이 있어서 인대롤 인대랄 뭐 네 이 저 수전증도 전문 과목은 신경과입니다. 근데 신경과에 이 손떨림을 전문으로 하는 또 교수님들이 따로 있어요. 요즘은 워낙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어 인대롤로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음. 김비아님, 겨울이는 자전거 잘 탑니다. 얘는 뭐 좀 보여드려야지. 네. 얘가 도치예요. 7kg인가 미만 애들은 데리고 가도 뭐 잘 있습니다. 네, 아르모니아 님이 건강검진 했는데 초음파에서 물혹이 있다. 갑상선. 아니요. 예, 전혀 네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얼굴에 점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로 할 필요 없다. 내가 정말 개런티합니다. 신경을 쓰지 마세요. 아예. 갑상선은 얘기했잖아요. 이게 물혹이 아니라 암이라 하더라도 죽고 사는 데는 죄 없고 천천히 수술해도 되고 수술도 아주 뭐 요즘은 간단하게 되고 물혹 단계에서 굳이 이걸 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요. 이거 오늘 뭐 그러니까 제 의견 오늘 주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도 저도 그 분야는 뭐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라 잘은 몰라요. 뭐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인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특히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걸 판독하는 거. 그거를 영상의학과에서 이제 하잖아요. 혹의 모양을 보니까
이거는 뭐 암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뭐 진단명은 뭐다.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봤는데 이게 뭐 어떤 세포다. 이 병리적인 진단.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저는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아주 복잡한 그 소견이나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나무보다도 숲을 보고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최선의 치료다.'라고 이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통찰을 갖고 판단하는 이런 능력은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제한된 영역이라 하더라도 범용 지식을 통한 어 추론 이 정도는 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어 영재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세계 시장에 예 인공지능 특히 뭐 의료와 관련된 걸 많이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 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공지능으로 뭐 실업자가 양산되고 뭐 아니면 강인공지능이 나와 갖고 무슨 뭐 공상 과학 영화처럼 뭐 걔네가 인류를 지배하고 에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세요. 또 과장된 거고. 그리고 뭐 아무튼 우리가 옛날처럼 농사를 사람들이 일일이 짓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잖아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많은 직업이 이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는 쪽으로 직업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노동 해방이 되는 거죠. '일자리를 잃는다.'라기보다 '인간이 좀 더 풍요로워진다,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게 되고 그걸로 어 사색을 하고 취미를 즐기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이런 쪽으로 저는 더 '순방향으로 기여할 게 많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그냥 잡은 이유는 이게 임팩트가 굉장히 큰데 한국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원래 여러분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 100 마리의 양하고 한 마리의 사자 대장. 그러니까 대장은 사자고 그 밑에 100 마리의 양이 병졸로 있고 또 하나는 100 마리의 사자 병졸과 한 마리의 양 대장. 이 싸움을 누가 이기냐. 근데 많은 병법 학자들이 100 마리의 양 군대가 이긴대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지도자가 현명하고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고 그러면 비록 밑에 병졸들이 시원치 않아도 얘네들을 잘 이끌어서 싸움에서 이기는데 밑에 사자가 100 마리 있어도 위에 지도자가 양이면 약하고 멍청하고 우유부단하면 어디 엉뚱한 데 끌고 가서 그냥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국민 이름을 팔면서 자기의 그 개인적인 영달을 누리는 특혜를 받고 아유 여러분 다 같이 현명해지십시다. 제가 여기서 뭐 누구를 검명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좀 경제를 좀 잘 아는 분이 어쨌거나 네.
됐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희 님이 "일본 뉴스에서 한국 정치 상황이 뉴스로 뜨는데 창피하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진짜. 네. 현숙한 님이 "정치 성향이 없도록 해 달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업이 클래식 노래하는 아르모니아 님. 그러니까 더 수술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여기 목소리를 반장하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 건드리면 갑상선 수술하다 목이 쉴 수 있죠. 조심해야 합니다. 음. 네. 오케이. 아니 뭐 꼭 정제약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제 얘기는 좀 젊고 그리고 좀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이 좀 대단히 존경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아빠고 또 좋은 남편이고 또 한 분야에서 또 나름 인정을 받고 뭐 이런 상식적인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예. 넘어갈게요. 네. 그래요. 음. 지금 또 게시판에 또 이게 또 분쟁이 일었네요. 네. 아이고. 네. 아르모니아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은숙님, 제주도 날씨가 사납다니까요. 그리고 제주도는 비 오고 바람 불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날씨가 되게 사나워요, 제주도가. 좋을 땐 또 좋지만. 저하고 집사람은 또 미운 우리 새끼인가 인제 거기에 출연하려고 또 제주도에 다음 주에 내려갑니다. 이상민 씨하고 탁 뭐지? 탁재훈 씨 맞죠? 예. 그 두 분하고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씨가 이번에 SBS 대상 좀 받기를 응원했는데 유재석 씨가 받았더라고요. 유재석 씨 물론 훌륭한 분이긴 한데 20 20년 동안 대상을 받았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무튼 그쪽도 좀 약간 좀 뭐가 좀 아무튼 새로운 인물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고인물은 좀 빠져나가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 아무튼 나는 무슨 연예인들이 무슨 사단 해 갖고 뭐 우르르 그냥 그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고 그게 너무 식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올라올 수 있게 자리도 좀 내주고 연예계뿐 아니라 정치도 좀 나이 든 분들은 좀 뒤에서 응원하고 좀 젊고 패기 있는 분들이 좀 목소리 내고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필도 해야 되고 제가 화나는 건 뭐 재벌 뭐 3 세 4세뭐 제 또래 연배 분들이 폼 잡고 다니는 거 보면 딱해요 진짜. 아니 뭐 운 좋게 부모 잘 만나서 뭐 그건 좋은데 이 체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준 대한민국에 감사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죠. 근데 뭐 이상한 취미로 돈 날리고 그래도 뭐 경영의 책임도 안 지고 어디 정치 노름이나 연예인 노름하고 좀 부잣집 도련님 행세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자본주의를 왜 해야 되냐고요 아무튼. 아. 음. 꿀냥이 님. 예 동의합니다. 극우 국자 뭐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또 정치 방송이 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아무튼 이번에 설 때 홍대에 한번 나가 봤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걸어 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고
근데 인제 걔네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새 그들의 부모 한참 먼 부모죠 뭐 이제. 근데 얘들이 정말 제 나이가 될 때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저런 좀 전망이 안 좋잖아요. 지방도 여기저기 무너져 가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얘네들이 막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뭐 추운 날씨에도 젊은이답게 활기 있게 다니는데 얘네들이 정말 미래가 걱정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아무튼 제 부탁은 선한 사람끼리 연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젊은이 나이 드니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빈부 뭐 돈 많은 사람 뭐 가난한 사람 그게 아니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뉘어야죠. 돈이 많더라도 착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더라도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부자와 착한 빈자 이렇게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착하다는 기준이 뭐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일 하고 최소한의 규칙을 준수하고 무조건 뭐 이렇게 막 들어엎고 뭐 빼앗고 뭐 모르겠어요. 유언비어겠지만 뭐 제가 어떤 구호를 봤는데 "부자들 돈을 빼앗아서 일 안 해도 한 달에 400만 원 받는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거를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허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뭐 이재용 씨인가요? 한 10조 된다며요. 그 빼사 보면 10조 원 돈을 강제로 다 뺐으면 얼만가요? 1억이 만 개가 조고 10조면은 10만 개네. 우리나라 사람 10만 명한테 1억을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100만 명한테는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네. 좋아요. 그럼 우리나라 100만 명에게 이재용 돈을 뺏어 갖고 1,000만 원씩 줘요. 그 1,000만 원 갖고 뭐 소고기도 사 먹고 뭐 좋겠네. 근데 그걸로 집을 삽니까? 그걸로 뭘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으로. 그리고 그 돈 다 쓰고 나면 뭘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이걸 뭘 빼앗아서 나눈다는 거는요. 굉장히 그 미개한 방식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무는 안 하고 그건 나쁜 거죠. 에이. 네. 죄송합니다. 개를 너무 아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보면 드라마도 재벌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작가들이. 재벌하면은 어마어마한 인생을 사는 걸로 그거는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주변에 그런 분들도 좀 있고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회사가 부자지 개인이 뭐 회사가 뭐 매출이 뭐 1조 2조 해도 그건 내 개인 돈이 아니에요. 그걸로 내 옷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애들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사는 집을 뭐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나요? 그걸 그렇게 하려면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회사가 100%, 예를 들면 내가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을 100억씩 못 받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당장 난리가 나죠. 무슨 일을 했는데 이 사람 일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배당도 지분만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몇백 조 매출을 올리고 순이익이 몇십 조 나도 그걸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려면 이재용 씨가 많아 봐야 3% 일걸요. 아마 3%도 안 될 거야.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면 1,000억 배당 받으려면 나머지
군 있다고 까불다가 세금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제 옛날 허술할 때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고 그걸로 비자금 만들어서 이제 뭐 정치계에 로비하고 뇌물 주고 아니면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자기 애인들한테 뭐 집 하나 해 주고 술집에 가서 엄청 많게 쓰고 이제 그게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큰일 나요. 감옥 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주려면 내가 받는 소득에서 50% 세금 내고 그다음에 증여할 때 또 50% 세금 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벌이라서 회사에서 뭐 배당하고 소득으로 1 년에 100억을 가져와도 50 억이 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고 50 억은 세금 내고 그 50억 가운데 내가 누구한테 자식한테 준다. 25 억밖에 못 주는 거예요. 나머지 20 억은 또 세금 져야 돼요. 사실은 그 제 얘기는 뭐냐면 뭐 한국의 세제가 뭐 너무 허술하다 미국보다 아니에요. 이 분야 뭐 제 경제학하는 그 친구들이나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세제가 절대로 허술하지 않고 외국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그 원칙대로 청렴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상호 뭐 감사원도 있고 뭐 해서 예전처럼 뭐 뇌물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제 얘기는 뭐냐면 정당하게 부를 창출해서 세금 다 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논문도 쓰고 달러도 벌고 우리나라의 국부를 좀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줘야 되지 그냥 나쁜 놈이라고 매도하고 그냥 똑똑한 놈 좀 돈 있는 놈 다 미워하고 탈탈 털어서 다 빼앗아야 되고 감옥에 보내야 되고 분위기가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세금을 내도 진짜 성실한데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어요, 마음을 다해서.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불만만 많고 빈둥거리기만 하고 일은 안 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아무튼 참 오늘 뭐 여러분과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음. 지금 삼성도 어렵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용광로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우리나라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질 거라고 한국 사람 똑똑하거든요. 어쨌거나 요 조그만 나라가 반도체 뭐 전지, 배터리, 자동차, 현대차가 지금 세계 3 등이라면서요 몇 년째. 그리고 그 요즘 군수 산업 또 조선, 철강 뭐 이런 쪽이 아직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잘하고 정치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국회의원인데 막 호통치고 야 뭐 이게 아니고 서비스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 품질을 좌우하는 국민들 개개인이 다 행복하도록 정치인들이 행정가들이 자기 권력을 내세워서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에 막 영업정지 때리고 뭐 바라고 이게 나쁜 놈들이죠. 뭐라고 지들이. 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도로 뭘 할까요? 과도한 규제가 뭔가요?" 이걸 하라고 뽑아 준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초식동물이나 풀이 많이 자라야 그 위에 육식동물도 뜯어먹고 뭐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데 온통 먹물들만 가득하고 달러를 벌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루한 왕당파, 아주 그 고루한 보수 아니면 반대로 또 난폭한 극좌 그냥 프롤레타리아 뭐 계급투쟁하는 이런 세력들이 다 배제되고 중간에 온건한 합리적인
우리 국민들이 연대해서 사회를 좀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YH 님이 8 층세 뭐 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주주는요. 네. 한번 상속세 한번 네 뭐 이제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뭐 그렇게 불평하냐. 나도 그 세금 좀 내 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자기가 돈 벌었는데 한 몇십 프로 나라에 세금 한번 내 보세요. 말은 참 편하게 해. 말은 참. 그러니까 세금 한 푼 안 내는 분이 지금 35% 아닙니까?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단 한 푼도 돈을 세금을 소득세로 안 내는 분이 뭐 이런저런 뭐 몇 다 빠져 갖고 3분의 1 이나 돼요, 우리나라 인구에서. 그게 아마 선진국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을 거예요, 비율이. 그래서 세금 내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요걸 아무튼 알뜰하게 정말 없는 분들에게 쓰여야 되고 쓸데없는 뭐 캐나다가 그렇다면서요. 캐나다가 지금 지난 특비도 9 년인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뭐 이민도 많이 받아들이는데 뭐 국가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벌였다면서요. 근데 그게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능률 덩어리예요. 뭐 이것저것 뭐 공공이 다 그렇죠 뭐. 저도 제주도에 가 보면 뭐 용도를 알 수 없는 공공기관들이 시골에도 너무 많아요. 큼직큼직한 건물들이 마을마다 다 있는데 거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뭐 없고 을씨년스럽고 차라리 네. 아이고. 음 그러게요. 그런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기준에 미달돼서 이 개망신 아닙니까 지금. 세계 최고 기업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그 재무통이 권력을 잡고 잘 모르는 CEO가 휘둘리면 그 꼴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제 최태원 씨를 이제 뭐 좀 안 좋게 보잖아요. 그 부인 뭐 그 이혼 소송 때문에. 근데 경영은 잘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삼성을 따라잡았으니까 지금. 순이익은 이미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능가했습니다. 일찍이 기술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한 거니까. 아무튼 다 저도 반성할게요. 올해 아무튼 뭐 더 열심히 비욘디하고 집사람도 더 열심히 하고 각자 위치에서 정치인들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기업 경영하는 분도 본인들이 누리는 것만큼 대한민국 자본주의 아래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책임 의식을 좀 강하게 갖고 본인의 기업을 잘 키워서 달러도 좀 많이 벌고 고용도 많이 하고 세금도 내고 뭐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자신 없으면 그냥 대주주로 나오세요 그냥. 자 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얘기하다 보니 정치, 사회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오늘 또 이 강아지들 양해해 주시고요. 질문이 이제 몇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해 해야겠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보자 이 금요일에는 아무튼 어 네. 베제크 님 네 그런 지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께도 제가 호소합니다. 무엇이 정말 애국하는 길이고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당파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왕당파가. 결국 프랑스도
극우 왕당파하고 극좌 공산주의자하고 몇만 명씩 죽고 싸우고 그랬어요. 내전 상태로. 결국은 공화제를 추종하는 중도 지식인 그룹들이 대중들의 세력을 얻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잖아요. 자, 혓바늘이 왜 나냐면요, 파샤님.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어떡하냐, 가글링 하시고 종합 비타민제를 한 두세 알 좀 많이 한 며칠만 드셔 보세요. 금방 좋아져요. 근데 이제 가글링은 해야죠, 리스테린 같은 걸로. 그러면 이제 세균 죽이고 종합 비타민제 먹으면 면역 올라가거든요. 희한하게 잘 살이 잘 치유가 돼요. 아, 유통기한이 6 개월 지난 거 먹어도 됩니다, W님. 아무 문제 없어요. 1 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뭘 보좌관을 9 명이나 둬요. 뭐 한다고 9 명씩 있어요. 나라 돈 그냥 쓰는 겁니다. 뭘 9 명씩 왜 필요해요.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저쪽 영남, 호남 이쪽에 호호 세력들이잖아요. 정권이 바뀌든 말든 내 자리만 보존되면. 그리고 아무튼 정치도 비용을 좀 아끼는 방향으로. 경호원도 그래요. 지금 뭐 저는 양쪽 정부를 다 좀 비판하고 싶어요. 현직 대통령의 경호원이 3천 명이라고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 나라가 있나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회직 대통령도 뭐 60 몇 명이요?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아유,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예. 해장절절, 네, 관찰하시면 충분해요. 꽃나리님. 관찰만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홍쇼, 아니, 근데 뭐 이런 얘기하기에는 눈이 너무 아름답게 내렸고, 여러분들도 아무튼, 참, 근데 1월 31일은 기분이 묘합니다. 왜 묘하냐면, 아니, 새해라고 들떴는데,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갔네?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말이에요. 새해 결심한 거 잘 지키시고, 저는 올 한 해는 아무튼 비욘디를 좀 더 반석 위에 올려놓고 200만 돌파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로 만들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게시판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저 자신이 이제 좀 더 많은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병원을 2 군데 갔다 와서 인터뷰했고 하나는 영상이 하나 올라갔죠. 유방암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영상 하나 올라갔고요. 또 하나도 서울대 병원에서 새로운 치료 부정맥 하나 올린 거 있고 올라갈 거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진단 방법, 방광암을 찾아내는 내시경을 하지 않고도 그럼 기대가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저도 이제 나이 60 대니까 웬만하면 제 동기들 다 뭐 병원장하고 과장으로 깔려 있어 갖고 전화하면 아주 협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더 열심히 리포터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11시 40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밤 10시에 월요일 날 밤 10시에 그 저희 집사람하고 함 선생님 네 분하고 김희진 씨 노래 들으면서 또 즐거운 수다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겨울이하고 도치야, 우리 구독자 형님 누나한테 안녕히 계세요 해. 너희들도 졸릴 텐데 아빠 따라오느라고 힘들었다. 자,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